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입각했을 때 네. 황교안 대표와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질 것 같다. 젊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외모도 준수하고 똑똑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는 그 당시에 장관하면서 보수층의 마음을 휘어잡았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도 그 길을 지금 걷다가는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비례에 나가가지고 선거를 지기 위해서 이기면 내가 보수 진영을 다 휘어잡는 거고 지면 황교안 대표 되는 거죠. 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이 황교안 대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태생부터 비슷하고 보수층들이 좋아할 부류고 대권주자 1위까지는 가지만 확장성의 벽에 막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이 맞습니까? 저는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뭐 맥락과 내용 구성은 같을 수가 있지만 세대가 달라요. 제너레이션. 예. 한동훈 장관은 새로운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언변과 예.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직설법을 말을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대표는 사실은 기독교적 신념 속에서 너무 이념형으로 가다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전히 그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치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다. 원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어떻게 정치적 그 실현을 할 것인가는 더 우리가 두고 와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로는 아직까지 검찰 생활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다선 의원처럼 그런 역할을 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젊은 세대들 또 여성들에게 소구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보수적 관점에서만 생각할 부분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민천 부대변인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장관이 강남과 같은 쉬운 지역으로 가면 비웃음을 사고 어려운 데 나가서 떨어지면 망신당하고 비례도 못 간다. 비례로 가서 총선 지휘하게 된다고 하던데 연동형 비례대표 제하에서는 비례 못한다. 그러면 위성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휘하냐.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한 장관도 머리가 아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이준석 대표의 전망이고 추측이죠. 요즘 많이 평론가처럼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뭐 크게 그걸 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적 모든 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황교안 전 대표와 같이 묶어서 그 틀 안에 가두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황교안 전 대표가 뭐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대표를 맡고 정치적 행동을 했지만 어떻게 이렇다 성과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어떤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우리 민심이 과연 이런 정치를 바라는 걸까요? 우리 안에 적을 만들고 비판하고 계속 분열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어떤 천하람 위원장에게 혁신이 참여를 제시하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게 합류를 제시하고 이런 게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니 보수가 이렇게 분열해서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가장 대중적인 시각이 투영돼 있는 겁니다. 그 진정성을 그렇게 저는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논평도 비판도 다 좋지만 조금 더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머리 아플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소 뭐 공격받은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이나 엘리트성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매너나 이런 것들 군계 일학입니다. 예, 어떤 때는 군계 일학이라고 해놓고 어떤 때는 또 비판적 목소리를 내서 어떤 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진심인가 그걸 이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나가서 탈당을 해서 12월까지 이제 시한을 하긴 했습니다만 나가서 신당을 차릴 걸로 보십니까? 안 차릴 걸로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친한 이제 그 정치 평론가 한데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내년에는 이게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된다. 이제 내가 원회에서 사선되면 나는 이제 끝난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게요. 국민의힘에서
노원병이 공천 주는 걸 제일 겁냅니다. 왜요? 100% 떨어지니까. 100% 떨어진다는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 평론가가. 왜냐하면 이게 노원병에 국민의 공천 받으면 민주당 후보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보수의 전폭적인 지지도 못 받는데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예. 불가능하잖아요. 거기서 3번 떨어졌어요.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에 남아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남는데요. 하나는 이게 비례당을 이현주 의원이나 유승민 분들과 천하람 이렇게 비례당을 만드는 거 하나. 이거는 이제 문제가 본인이 2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1번은 예를 들어 이현주 의원 한다. 근데 2번을 유승민 의원 하면 본인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를 얻는다 보면 3번까지 돼요. 따라서 이게 비례 2번 가지고 치열한 싸움, 갈등 이런 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방법 하나. 그다음에 더 확실한 거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대구에 한번 나가보자. 이걸 많이 고민하는데 무소속으로 대구 나가면 나는 이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선택지가요. 결국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냐 아니면 이게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승민 의원은 신당설에 확실하게 무게를 싣고 이준석 대표는 이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에 여러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신당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12월 달쯤에 비례 전문의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게 저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비례 신당 저는 상당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그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처지가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떠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들이 자기를 핍박하기 때문에 일단 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대구의 무소속으로 가서 다시 당에 들어올 수도 있다. 길게 보면 예.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로 볼 수 있고 다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다음엔 배지 달고 싶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내가 비례 뭐 2번을 달고 배지를 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국민의힘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예.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속에 있다. 그것이 지난번에 흘린 눈물 속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소속 대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비례정당을 하고 싶죠. 그러나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냉철하게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조차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소위 가결파라든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을 때 네. 자객들이 왔을 때 하나 둘 도저히 못하겠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예. 했을 때 정태근 의원 비롯해서 새로운 진보 플랫폼을 짜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중도 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정치판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